네, 2025년 새 이틀째입니다. 여기는 공항이 아니고요, 태국 렁카이에서 육로로 비엔티엔 입국하는 라오스 쪽 입국 심사대 타나랭 육로 이미그레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카지노 건물도 보이고요. 여느 때 같으면 많이 붐비는데 상당히 한가합니다. 지금 많이 한가해요. 태국 쪽에서 육로로 많이 넘어오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열차로 고속열차로 오니까 여기가 많이 붐비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또 이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육로 이미그레이션, 저기 국제버스 보이죠? 국제버스. 태국 농카이 우돈타니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국제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근데 국제버스로 가면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 안 받는 거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차에서 라미가 왔네요. 라미가 왔어요. 라미 왔어요. 아유, 라미 데리러 왔어요. 아빠가 라미. 라미가 왔어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라미가 안기는 바람에 영상이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버스 타고 입국심사대 거칠 때는요, 내려서 입국심사 받고 버스가 다시 지나오면 이제 그 버스에 다시 승차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라오스, 태국 다 동일해요. 국제버스 타면은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가 면제되는 거로 아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기 지금 국제버스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버스 하루에 2차례 정도 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비엔티엔 롱카이, 저기 보이시죠 지금? 네. 자, 이제 비엔티엔 시내로 들어갑니다. 2025년 이제 3일째입니다. 출발 잘 힘차게 하셨지요? 태국은 연말연시에 교통사고, 음주, 맥주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215명이 사망했다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자막으로 글이 나옵니다. 다혈질적인 태국 사람들은 맥주 먹고 연말연시에 215명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스로 들어오는 이미그레이션, 타나랭 이미그레이션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라미가 막 뛰어오면서 영상이 멈췄습니다만, 이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렇게 오실 때 한 달 살기라든지 뭐 국제결혼 문제로 오실 때 비엔티엔이나 태국의 수도 뭐 방콕이라든지 제2도시 치앙마이 쪽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밤비엥, 이렇게 대도시, 밤비엥은 대도시는 아닙니다. 루앙프라방도 대도시가 아니고 도회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팍세라든지 사완나켓이라든지 루앙남타라든지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셔서 뭐 국제결혼을 알아보고 한 달 살기를 하시다가,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중독증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고, 한 달 살기나 비즈니스로 갔다가 혹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뭐 루앙남타라든지 팍세라든지 사와나켓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요. 그럼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사는 우리 교민분들도 비엔티엔에서 몸이 아프면 뭐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혈관계통의 질환이 오면 정말 급하면 태국을 헬기 타고 나가야 되고요. 헬기 타고 나가는 비용이랑 구급차 비용, 태국 가서 진료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뭐 심장 CT라든지 혈관, MRI 이런 거 찍어도요, 정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루 입원하는데 막 200만원씩 수가가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대도시 아닌 지방도시로 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BNTN에서도 간단한 뭐 감기 몸살 정도는 진료비가 싸지만 큰 질병이 와서 병원에 가면 주치의도 전문의가 없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한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블로거 글이나 유튜브 영상에 보면 복잡한 도해지보도 시골 한적한 한국의 옛날 모습 같은 뭐 흙먼지 풀풀 날리고 소가 뛰어다니고 염소가 뛰어다니는 이런 데 와서 정책을 하시면 수도 BNTN보다 돈도 절반밖에 안 들고 아주 살고 릴렉스한 생활하는데 좋습니다라는 영상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순수한 사람들과 만나기가 더 쉽고 일하기도 쉽고 정착하기가 아주 손쉽다고? 아닙니다. 대부분 동남아로 국외살이 한 달 살이나 뭐 재혼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갑자기 가슴 부여안고 쓰러지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합니다. 식생활의 문제겠죠. 물론 라오스 오셔서 라오스 음식 드시면요, 그런 식생활의 어떤 그 고위험군으로부터 조금 해소되는 건 있습니다. 허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오셔서 외국살이를 해보신다 하면 도해지를 피해서 수도권을 피해서 지방권으로 가셔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뭐 한국 식료품이라든지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 충당하기도 어렵고 환전하기도 어렵고 돈 송금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교민의 수도 지극히 적어요. 그런 데 가서 정착한 사람들은 해외살이에 나름 노하우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착을 했어요. 왜? 짬밥수가 있고 내공이 있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시기 위해서는 수도권 BNTN이나 태국 뭐 방콕이라든지 물가가 비싸도 태국 치앙마이 같은 데서 워밍업 기간을 한 1년 거친 다음에 내공을 쌓고 현지의 경험치를 충분히 도달시켜서 가서 사시면 그때는 어려움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로 그거는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문제가 다시 또 질문이 여러분이 해 오시는데요. 도대체 국제결혼 얼마 정도 줘야 하느냐 뭐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해요.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결혼 업체들이 보통 계약금 4,500만 원 받고 성사되면 뭐 600만 원, 그 다음에 잘 되면 또 900만 원, 뭐 지참금, 그 다음에 예식 비용 해가지고 보통 국제결혼을 경험한 분들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4,500만 원. 베트남, 필리핀, 뭐 태국, 라오스는 아직 허가난 전문적인 그 국제결혼을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럼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결혼하는데요. 물론 직접 와서 직접 연애하고 교제한 분들은 그거의 절반도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그동안 오셔서 체재비 쓰시고 왔다 갔다 한 비용 따시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제결혼에 맡겨서 3,500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을 써서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는 실제 민간 여성과 가정을 꾸릴 수만 있다면 한국의 국제결혼을 기대하고 막 갈망하고 제2의 인생을 펴보시려는 분들에게는 그 돈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3,500만 원, 4천만 원을 들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정직하고 착하고 정말 살림 잘하고 나 평생 같이 내 옆에 있어줄 여자를 찾는다면 뭐 그 정도 돈도 주고 한 달에 얼마씩 뭐 그 처갓집에 돈 보태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여성, 이상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이고 돈만 그냥 소비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중단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한국에서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요즘은 뭐 표준 약관이니 뭐니 나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일을 당해보면 대한민국 법이
소비자, 신랑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주 좁게 해결의 방법이나 채널이 상당히 좁다라는 걸 모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이제 다니시면서 여자를 사귀려고 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뭐 통역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같이 안내해 주는 분도 필요하고 뭐 승용차도 직접 운전하고 길 모르시니까 누군가 운전을 해주고 한국 사람 도움을 받으면 제가 해봤잖아요. 한 2번 해봤잖아요. 결혼 성사시키기 전까지 25번에서 거의 30번 가까이 한국에서 오신 신랑분을 모시고 나가야 돼요. 일정 다 다른 일정 하지 말고 그냥 약속 잡고 만나고 또 대화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 나가서 통역해주고 내 차로 모시고 다니고 하는 비용이 단순하게 그냥 투어로 왔을 때 1일 가이드 그냥 지리만 안내하고 설명만 간단하게 하는 가이드들이 하루에 100불 받습니다. 승용차 렌트 요즘 성수기 때 뭐 60불 70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하루에 170불에서 200불 사이 돼요. 뭐 점심 먹고 뭐 하면. 근데 20몇 번에서 30번 정도를 같이 나가줘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중에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쓰고 같이 따라줘야 가야 되는데 그게 돈 1,000불, 2,000불 받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라오스 민간 여성을 만나려면 라오스에 동네마다 아는 사람 통해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신부가 될 만하고 마음에 드는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해주려면 이 라오스는 공짜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다 수고비라도 주고 프로페셔널 필에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보면 몇천 불 이상의 수고료를 비즈니스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받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안 됐는데 돈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거실로 받기도 그렇고 뭐 돌려달라고 소송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몇천 불 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6천 불이 될 수도 있고 8천 불, 9천 불까지 봅니다.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까. 근데 신랑분 입장에서 뭐 하는데 그게 8, 9천 불이나 들어? 그게 어떻게 돈 1,200~1,300만 원이나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을 성사시키거나 같이 따라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한 번에 완샷 완킬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나눠서 현지에 정확히 컨택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스텝이 있다면 그 돈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하더라도 저도 그 정도 비용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국제결혼업체들은 자기들이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라오스 지참금 뭐 1,000불 미만에서 끝냅니다.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받았던 돈에서 일부 지참금을 신부 집에다 주겠죠. 그 지참금 보통 여기 서민들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폐물하고 음식값 뭐 사진 찍고 뭐 웨딩하고 예식비용 하루 잔치하고 하는데 그게 보통 여기는 꼭 금목걸이 폐물 이런 거 주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신소세 포함됩니다. 친척이 많으면 좀 더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서민들 같은 경우에 9,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현실성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19,000불 정도의 결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그리고 혼인신고하는 비용은 이제 뭐 3,500불이 든다, 뭐 4,000불이 든다. 이제 결혼해서 라오스에 혼인신고가 필요하면 신부한테 돈을 주고 신부네 집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건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데. 그 정도 준비. 내가 확실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19,000불 정도? 20,000불 밑에 쓰고 나는 결혼하겠어. 라고 준비된 분들은 오시면 가능한 거고요. 그 돈을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또 있죠. 혼자 오셔서 혼자 숙소 잡으시고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국제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번역기로 해서 해결을 본다.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류 문서니 뭐니 여기 라오스 관공서에서 나온 서류 구글 번역기로 사진으로 딱 갖다 대면 엉뚱한 말로 다 번역되고요. 그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고 사인했다가 땅 팔고 주고받고 라오스 사람 명의로 바지사장 세워서 땅 주고 팔고 뭐 혼인신고 서류 쓰고 내용도 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정말 망신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속돼 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을 진행을 시키려면 아마 혼자 오셔서는 힘들 거예요. 라오스를 완벽히 구사하시고 현지 지리도 잘 알고 이곳의 문화,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디에 가면 어떤 여성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속성이라든지 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공이 된 분 같으면 혼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국제결혼을 그냥 뭐 한 돈 1,000만 원에 다 해서 해야지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최소한 2만 불 미만 선에서 쓰이는데 국제결혼업체에서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들어가더라도 2배가 들어가더라도 결혼식을 잘 성사시키고 평생 다시 나랑 살아줄 수 있는 여자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뭐 알바 여성 나오죠. 좀 마음에 들면 사라졌다가 아가씨가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봅시다. 또 다른 사람 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쳐서 그냥 신랑이 그냥 돈 포기하고 시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영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농장 하나 뭐 10만 불 주고 농장 사주면 뭐 미스라오랑 결혼합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업체에서는 한 달에 5-6명씩 한국에서 라오스로 오시게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영상을 편집하고 더빙하고 뭐 재생하고 해서 영상의 바다에 띄우는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잘 이해해 보시고 그게 그래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기만 하다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돈 못 주고 내가 혼자 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3주 만에 신부가 사라져버리고 파토가 나고 뭐 지참금 줬던 건 찾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스스로 답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님들의 몫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그거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영상 우측에 상단에 항상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은 응원과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